SK텔레콤은 고객분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전국 2,600여 개 티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당분간 중단하고 고객들의 유심 교체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아직 이런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자는 실제 재고가 어느 정도 풀린 상태에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대기 순서가 되면 그때 발송을 할 거고요. 반드시 저희가 발송을 할 때는 114로 보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한번 습관처럼 어디서 왔는지 수신 번호를 보시고 현재로서는 이런 문자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해킹 포비아, 이번 랭킹은 허두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 전반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허두현 변호사님, 아르바이트 구진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22,000여 건이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 취업준비생들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특히 임시 저장한 그 이력서가 유출됐다 보니 걱정이 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력서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일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종교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견해라든가 뭐 내용들이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취미라든가 네.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일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고 해도 이게 25,000건이나 유출이 됐다면 문제인 게 다른 이 정보와 결합했을 때 이걸 2차 피해의 어떤 소재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름 하나만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알게 된 나의 다른 개인정보, 예를 들면 휴대전화 번호라든가 뭐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것과 결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개인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의 개인적인 신념, 생각까지 뭐 일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적을 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또 한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가입자마다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지금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입된 사람들이 알바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일단 유출된 상황에서 뭘 어떻게 막을 방법 자체가 뚜렷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이 향후에 2차 피해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예방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입된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 알바몬 측이 피해자에게 보상액으로 10만 원 상당을 책정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유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과연 10만 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적당한 금액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정신적인 위자료, 그러니까 유출 자체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피해는 10만 원 선에서 보상 금액이 책정됐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인정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하면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우리나라 판례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유출만 가지고는 정신적 피해를 10만 원 정도로 피해 배상 금액을 책정했던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알바몬 측에서도 기존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이 정도까지 책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배상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지금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게 유출됐을 때 어떤 배상 금액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대안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동물병원 업계에서도
여기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이 됐다면서요? 피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동물병원 차트를 정확하게는 관리하는 중소기업 시스템 회사인데요. IT 시스템 회사인데요. 네. 여기서 유출된 사례는 지금 정말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이 유출 자체를 회사에서 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통지를 받아서 인지를 한 데다가 지금 동물병원 1,700개 정도가 이용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객 정보를 위탁받아가지고 동물병원에서 고객들한테 보내는 뭐 예방접종 메시지라든가 안내 메시지라든가 뭐 내원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는 일종의 중개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2022년에 받아서 위탁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탁 관계가 끝나면 그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해킹으로 그야말로 구멍이 뚫린 셈인데 사실 제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러 나가보면은 중소기업은 이런 최소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조차도 갖추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고 네네. 지금 이렇게 파기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지금 2022년에 있었던 정보가 회사 실수로 보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파기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몰라서였을 수도 있고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에서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많이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업마다 규모에 따라서 관리 조치 수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조치 수준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SK 유심 교체를 미끼로 한 피싱 문자까지도 전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심 재고가 도착했다는 알림과 함께 저 밑에 지금 블러 처리된 URL 링크가 뜨는 건데요. 절대 접속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관련한 좀 주의사항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저렇게 지금 사회적인 상황을 악용해서 이 스미싱 문자 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실수로 클릭을 하셨다고 하면 카카오톡에 보호나라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친구 맺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인데요. 이 문자가 스미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주는 그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친구를 맺으시고 의심스러운 문자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게 스미싱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준다고 하니까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일단 의심스러우면 보호나라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 휴대전화에 이미 악성 코드나 앱이 설치된 것 같다라고 하면 휴대전화를 더 이상 가지고 뭔가를 하지 마시고 기존의 악성 코드 깔린 앱을 삭제를 하시고 기존에 받은 공인인증서,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2차 피해는 결국 금융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을 빨리 삭제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킹의 스미싱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으로서는 정말 마음 놓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